안녕하세요. 오늘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어느새 9월도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할게요. 달러 인덱스의 지난주 움직임에서는 지표 발표 이후에 약반등이 전개됐습니다. 지난주 개발락을 했던 부분을 다 체크했고 위에 저항을 확인한 움직임까지 같이 이어졌어요. 이 움직임 이후에 이번 주 움직임이 이제 저항을 확인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추가 상승으로 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지표 발표 이후에 달러 인덱스의 급등 과정에서도 일단 비트코인은 지지 라인을 유지한 모습에서의 박스권 행보 움직임, 이 정도 움직임입니다. 현재 27K, 26K 구간에 있는 상태고 27K 공략이 진행될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은 26,746달러, 27,415달러, 일봉 차트 종가 회복 여부를 살핍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화면 차트 보면서 또 이어갈 거고요. 자,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진행합니다. 이번 주 주요한 경제 캘린더 인베스팅닷컴에 올라있는 경제 캘린더를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유럽 쪽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요. 이게 화요일입니다. 내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21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새벽 4시 반에 있는 금리 인상, FOMC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일정이 21일 목요일 새벽 3시에 있습니다. 이 움직임과 전체 움직임 역시 큰 영향을 주겠죠. 시장은 여러 가지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금리를 동결 쪽으로 보는 의견들이 지금 많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에 대한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대략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겠는가, 내년에는 금리 인하 쪽의 사이클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이제 분석들이 많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중요한 일정들은 이렇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 부분들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뉴욕 증시 금주 FOMC 회의가 있고 여러 내용들에 대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게 FOMC 파월 의장 기자회견하고 금리 인상 부분들. 근데 이게 불과 이제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왜 근원 인플레이션, 소비자 지수 부분을 보면서 이제 조정이 될 거다 혹은 동결이 될 거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잭슨 홀부터 이어졌던 파월 의장의 시사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인데 예상보다는 여전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크게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일단은 여전히 시장의 움직임이 경기 침체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할 정도의 움직임이 아닌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봐도 아주 걱정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긴축 기조가 좀 더 이어지는 거 아니냐. 데이터들을 우선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는 잭슨 파월 의장의 발언을 근거해서 보면 데이터들은 일단 여전히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리 기조를 좀 더 강하게 가져가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지난주 달러 인덱스에서 좀 반등 국채나 이런 부분들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인 요소를 본다면 금리를 사실 동결이나 조정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행정부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이 좀 깊어지는 내용들이 이번 주 이제 FOMC 금리 결정되는 21일 오후 3시에 분위기가 나오겠죠. 이게 지난주 움직임에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지준율 인하, 그리고 22 유럽연합 쪽의 금리 0.25bp, 25bp의 인상,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22 쪽에서는 이런 지금 현재의 긴축 기조를 조금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줬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하겠다는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차례 올린 그걸로 조금 더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있지 않겠는가 정도로 시장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FOMC 금리 발표 때 금리 인상 수준을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동결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들이 조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봅니다. 여전히 시장은
오리무중 깜깜한 이 어둠 속에 안개 속에 있는 지금 현재의 형세입니다.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고 전체 기술적인 분석에서의 관점을 보면 추세가 바뀌기 전에서 추세가 바뀌어가는 이 움직임의 지금 연속선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분석하는 여러 내용들에서 보면 중국 쪽에서 이어서 나오는 기사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의 부동산 관계자들 17일 기사입니다. 완다이어 헝다 인사도 체포되고 중국 공안당국 쪽에서 부동산 관련돼 있는 개발업체 문제에 사법당국이 개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들어갔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쪽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리스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개입을 안 하는 부분들이 좀 금융적인 부분으로만 개입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사법 당국에서의 개입을 이제 공식화되면서 이 사안들이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약간의 기대 심리, 그리고 이어서 나온 산업 생산망 중국 쪽에 관련된 있는 주요 경제 데이터가 예상보다 조금 이렇게 회복세가 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조금 해소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유가의 상승 부분들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가니까 다 연결돼서 지금 그 글로벌 경제 부분에서는 분석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표 발표하면서 내부 소비 물가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가도 최고치를 좀 이렇게 나오면서 대외적으로 산업 생산 관련돼 있는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약간 좀 불안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배드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인데 굿 뉴스로 반응하지 못하는 시장의 상황은 역시 금리 때문이죠. 금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금리의 이제 발표가 나오면은 사실상 드라이브가 좀 강하게 걸릴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움직임은 이제 큰 변곡점을 지날 것 같다. 큰 변곡점을 지날 것 같다 정도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가의 상승을 글로벌 경제 회복 신호로 보는 경향들이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이 뭡니다. 역시 마찬가지 기사죠. 주말 동안에 나온 기사들이 대부분이 역시 이제 이번 금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여기는 골드만은 11월에도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 약간 지금 군부를 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JP 모건 여러 대형 투자자사들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됐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마무리돼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겠죠. 그래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에 금리 동결을 98%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회의에서도 72%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점진적 금리 인하로 보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옐런 장관의 연착륙 이런 부분하고도 이어지죠. 이 연착륙에 대해서 너무 설레발치지 마라라고 하는 블랙록의 얘기도 있었죠. 지금 내용들이 서로 다른 내용들을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 흐름은 일단은 금리의 동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봐도 되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되고요. 이에 반응하는 이제 여러 차트들, 유가를 보게 되면 저희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시장 외적인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책적 요소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다 체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뉴스나 분석 기사로 대체를 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상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 올라오고 있는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100으로의 바른 전개보다는 일단 80달러 구간에서의 한 템포 쉬어주고 그 다음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을 좀 더 보고 있다는 의견은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80달러 구간 90달러 초반, 여기에 87달러에서 여기 90 1, 2달러 이 정도의 지지 테스트는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가지 않겠는가, 한 템포 쉬었다 가는 모습이 사실상 유가를 올리려고 하는 측에서는 좀 더 강한 임팩트를 가져가는 모습을 이어가지 않겠는가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이 미 증시에서의 반응인데요. 미 증시에서는 지난주
음봉 마감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추가 조정이 나왔어요. 금리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반응이 하락 쪽으로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사실 상단 변고에 대한 회복과 지지 여부를 계속 지금 살피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지금 깨지고 있죠. 상단 변곡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상단 변곡의 값이 지지를 받지 못하면 사실 이렇게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이어진다고 보는 게 저희들이 보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 관점이기 때문에 이 또 상승 중에 지난 6월 상승 중에 나왔던 갭 부분을 메우는 움직임하고 이어지는 내용들이 언젠가는 나올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상단 변곡이라 할 수 있는 S&P 500 같은 경우는 4,516포인트,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562.75포인트에서의 지지 저항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으로 해서 위로 추가 상승 쪽으로 갈지 여부도 결국 이번 주 움직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하고 S&P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자, 비트코인 관련돼 있는 기사로 넘어가면요. 이번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기사는 크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알트코인들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던 뭐 하이파이 같은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하이파이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커뮤니티에서 이미 공유를 해드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뺐습니다.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기사에 보면 뭐 여러 또 해외 쪽 뭐 논평가라는 뭐 이 분이 이렇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 전에 뭐 새로운 뭐 도달가 하겠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도 뭐 적어서 올려놨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차트 체크하는 데 있어 갖고 채널, 병렬 채널 기법으로 그냥 이렇게 보통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보통 값들 이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을 하방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 그리고 절반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전개될 거를 염두에 두고 보통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6,000달러를 넘어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가 하락분의 절반이거든요. 절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앞 고점을 혹은 이 차트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락분의 절반을 넘어서야 돼요. 종가로 넘어서야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그 하락분의 전체 절반이 있고요. 이걸 또 다시 절반으로 나눴을 경우에 여기 위에 지금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절반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술적으로. 여기에 대한 값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차트 분석할 때 여러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난 뒤에 하락이 될지 상승이 될지 정해진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일단 추세가 바뀌어가는 움직임이 전개되는 내용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 정도고요. 그 다음 기사가 저희들 뭐 이슈에서뿐만 아니라 주간 이슈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죠. 그 홍콩의 해시키 거래소, 해시키 거래소에서 법정 앞에 입출금 가능 국가 17곳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거래 지원, 규제 적격 암호화폐 거래소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홍콩,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뭐 이래 있는데 아쉬운 거는 한국이 없네요. 한국이 없네요. 여전히 한국은 아직은 여기에 지금 끼워주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이 여러 인사이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주간 이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비탈릭이죠. 비탈릭이 싱가포르 토큰 2049 행사에서 홍콩에 대한 의견을 조금 밝혔어요.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의문을 담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이후에 이제 홍콩에서의 의원들, 행정 관련돼 있는 이제 부분에서 와서 직접 한번 보시라라고 하는 부분에 초대 의사도 보이고 하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사,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외에도 또 나왔던 기사가 상하이가 그 중국의 CBDC죠. 중국의 CBDC인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률이 제일 높다, 중국 내에서. 근데 우리가 상하이는 흥미로운 곳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경이 아니라 상하이라고 하는 곳은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블록체인에서도 폴카닥도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중국의 유수의 중요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대다수가 상하이를 근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인프라 요소들이 상하이 쪽에서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관련돼 있는 기사들 중에서 상하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또 키워드가 같이 오면 이게 중국 내 블록체인에서의 뭐 일종의 이제 특구 같은 거죠. 그렇게 홍콩 외에 홍콩은 별도의 지역인 거고 본토 내에서는 사실상 상하이가 주축인 것 같다. 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아직은 시장에서 막 크게 영향을 주는 형태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물밑에서 지금 치열하게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적인 요소들, 법률적인 요소들, 그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셔야지 24년도 이어지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를 제대로 타고 갈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또 여러 의견들은 커뮤니티, 저희들 카카오 대화방, 아이머니 카카오 대화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의견들을 나눕니다. 종목들에 대한 의견 자세하게 매도가 알려주고 이런 건 안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뭐 여러 질문들 과정에서 매수에 관련된 중요한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애둘러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뉴스 브리핑 부분을 마치고요.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차트 점검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 오전 시황은 큰 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방향과 중요한 체크포인트 점검하는 정도로 살피고, 그리고 주중에는 저녁 6시에 실시간 시황 방송에서는 일본과 시간 차트를 통해서 그날의 저녁 시간 미국장이나 유럽장에서의 움직임을 예상해보는 그런 부분들 시황 체크를 같이 한다는 것. 그때는 조금 차트적인 관점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도 꼭 참여해서 같이 하시고요. 자, 달러 인덱스 선물 주봉 차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들에서는 사실 여기가 음봉으로 확정되기를 사실은 바랬어요. 그리고 지난 주 초에 사실 이렇게 하락 갭으로 시작했고, 그 하락 갭을 사실상 주말까지의 움직임에서 그 하락 갭을 메우는 움직임으로 달러 인덱스 주봉의 움직임이 마감이 됐어요. 지난주. 그러면서 양봉의 형태가 됐는데, 우리가 이쯤에서 주목해서 보여야 되는 부분들, 사실 이렇게 주 5일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에서 체크하는 것, 그리고 뭐 일반 암호화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최고 양봉의 종가 상승 중이었으니까 양봉의 종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나왔던 움직임에서는 일단은 약간의 추세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살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지금 시작은 음봉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봉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음봉의 시작은 개파락이 아니네요. 개파락이 아닙니다. 일단 주봉에서는 여전히 5위평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여기 찔렀으니까 5위평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는 52평이고요. 52평이 추세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락 추세를 상방 돌파했으니까 사실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고 있어요. 이 과정이 여러 중요한 정책적인 이벤트하고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움직임이 되는 거죠. 주봉에서는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 52평에 대한 주봉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을 살핀다. 주봉 현재 52평이 이번 주 52평의 값은 대략 지금 103.869입니다. 103.869가 되고요. 그러면 104포인트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104포인트가 깨졌다가 반등을 할지 종가를 아래로 깬 상태로 9위평 지지 테스트, 일봉 차트 기준으로는 9위평 지지 테스트까지 그냥 빠르게 이어질 건지 여부를 살피는 겁니다. 현재는 일봉 차트에서는 5위평의 위에 있으니까 5위평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나오는지를 봅니다. 확정적으로 나오는지를 보고요. 이렇게 크로스난 포인트들에 대한 체크를 할 걸로 보고 있어요. 여기가 대략 102.600 정도 되네요. 102.600 정도 자리 정도 되니까 102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주봉에서는 그렇게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주봉에서는 음봉이 두 개가 나오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과 이어집니다. 자, 이게 주봉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체크고요. 일봉 차트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주 움직임에서 사실 위로 올라왔죠. 9위평 위로 다시 회복했어요. 회복하고 현재 9위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일봉 차트에서 음봉이 두 개로 마감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하나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103포인트를 하방 이탈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이 움직임이 역시 주초와 이번 주
21일 목요일 새벽 3시죠. 이 여기 움직임하고 이어지는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아래쪽으로 하방 이탈하는지를 보는 거죠.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52평가 일봉 차트입니다. 202평이 골든 크로스가 날려고 크로스가 날려고 하고 있어요. 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52평의 지지 202평의 지지를 받고 반등세가 이어지면 이때는 달러 인덱스의 추가 상승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든 크로스가 나온 뒤에 52평을 밟고 추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105포인트 후반 106포인트에 대한 월봉의 지지 장가 여기로의 공략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그래서 우리는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여기까지는 내려올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는 얘기에 또 다른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관점은 현재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정도로 달러 인덱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9위평 아래로 내려오는지 그리고 앞에서 반등을 했던 15위평과 22평 아래로 지지 테스트를 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게 이번 주 초에서 금리 인하 발표, 금리에 대한 발표 전까지 우리가 살펴야 되는 방향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면요. 비트코인에서는 일단 월봉에서의 내용들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죠. 여기 음봉을 갱신하는 양봉이 나와야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봉에서 기대하는 바, 이건 이제 9월 말이 되겠죠. 9월 말, 10월 초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월말에 가까워지면 월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드리고요. 자, 주봉에서 보면, 주봉에서는 어쨌든 중요값 1번에 대해서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이때에 지금 현재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하나의 주봉이 양봉이 됐고 우리가 보는 건 두 개의 주봉을 보는 거죠. 캔들 두 개를 보는 겁니다. 캔들 두 개의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추세가 일단 바뀔 개연성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랑 같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 양봉으로 이번 주도 전개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본다. 여기 양봉을 하방 이탈하는 움직임, 이게 이제 주봉에서는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하고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52평의 값이 24,400달러거든요. 24,400달러입니다. 그러면 주봉 차트에서는 24,400달러로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캔들적 관점에서는 주봉이라는 구간만 제외하고 캔들이라는 요소의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면 이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절반 위로 올라가지 않는 시점에서는 우리는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를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기 절반 위로 확정적으로 올라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움직임에서 우리가 주봉 차트에서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9위평 위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주 양봉에서 5위평 위로 올라왔으니까 9위평 위에 15위평 위에 22평 위에 이런 식으로 위로 단기선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는 102평이죠. 102평에 대한 저항 확인하는 움직임. 102평이 지금 현재 29,970달러입니다. 29,970달러. 여기는 52평이 24,400달러죠. 그러면 여기에 두 값의 절반이면 4에서 5. 여기에서 절반이면 대략 27,000? 27,000 되겠네요. 27,000, 27K. 그래서 27K 위에 박스권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시황 분석이 지지난주에서 계속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이래서 차트는 27K 위로 회복하는지 여부를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된다. 여기에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24K를 갈 수도 있고 29K 후반 30K를 노리는 움직임이 정해질 것도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자, 일봉 차트에서 우리는 또 여전히 지속적으로 8월의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노이즈를 빼고 8월만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이때 양봉이 4개가 연속이 되고 주말 동안에 음봉이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종가 마감으로 보면 사실 일봉 차트에서는 5위평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종가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음봉으로 진행 중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양봉 전환이 되면서 내려오고 있는 52평과 202평에 대한 공략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요. 이 움직임에서
자, 여기 우리가 8월에 중요값이라고 했던 여기 27,415.5달러로의 회복 여부, 종가 회복 여부 살피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 26,746달러 위로 양봉의 종가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빠르게 돌파해서 올라왔는지 여부를 이번 주초 움직임에서 살펴야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거다. 그래서 일봉에서는 이 두 값 위주로 살피시면 된다. 여기로 빠르게 상승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의 저항을 확인한 구간을 한번 확인하고 난 뒤에 반등이 나와야지 강한 돌파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초의 움직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때, 자, 27,415달러, 여기에 종가 확보하는지 여부, 혹은 구간을 만드는지 꼬리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움직임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립니다. 비트코인도 심플하죠? 심플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주봉에서 했듯이 24,400달러로 하고 29,900이니까 이걸 뭐 30K로 한다면요. 24K와 30K를 가는 방향에 대한 움직임이 정해지는 게 이번 주에 정해질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FOMC 금리 발표하고 이어지겠죠. 그 이벤트하고 이어질 건데 그 전에 여기 구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강한 추세 상승을 가려고 하면 자 27,415달러 구간을 확보를 해놓는지 중요합니다. 종가까지 확보해 놓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이런 움직임이 주초 움직임에서 금리 발표 전에 구간을 확보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보자 라고 하는 게 이번 주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도미넌스 부분을 넘어가면 우리가 기대했던 자,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도미넌스 상승이 나왔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에 조정이 나오면서 사실 이렇게 돌파했던 52평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는 모습인데 아직은 확정적으로 진행이 안 됐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지지 테스트는 그 값, 그 라인, 그 이평선, 그 추세선을 정확하게 터치하든지 아니면 그 값 아래로 내려왔다가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종가를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과정을 지지 테스트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 터치 여부, 그 값을 확인했는지 여부와 종가로 지켰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지지 테스트에서는. 근데 여긴 지금 현재 52평에 대해서 가는 척 하다가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9위평, 5위평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고 갈 개연성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질 개연성을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이 움직임이 전개되는지 저도 뭐 애매한 거예요. 사실 기술적 분석상에서 보이는 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비트코인의 반등을 했을 때 도미넌스의 상승의 반등으로 갈지 아니면 이 도미넌스가 알트코인으로의 이동과 함께 반등세를 이어졌다가 비트코인이 올라가더라도 도미넌스는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어요. 이 움직임이 나오는지 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조정이 잡히는지 비트코인에서 조정이 잡히는지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추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뭐 위로 여기 주봉의 값이죠. 자, 여기 주봉 여기에 대한 50.39로의 회복 여부를 같이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 전개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이후에 전개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고요. 안 하고 가면 다시 옵니다. 지지 테스트를 안 하고 가면 다시 오고요. 저항을 확인하지 않고 내려간 종목 차트는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다 정도고요. 자, 여기서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조금 불안하네요. 애매해요. 도미넌스 부분에서는 전 저점을 깨는 도미넌스 하락이 나왔어요. 전 저점을 깨는 도미넌스 하락이 나왔고 여기로의 빠른 회복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이어서 주초 움직임에서 봐야 되고요. BNB에서는 이제 머리를 본격적으로 들었어요. 상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머리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앞에 고점들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일단 머리를 들고 있다 정도고요.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저점을 낮추는 모습에서 일단 머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나와 있는 모습만 보면 이제 조정의 가능성에 대비한 움직임이 여전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는 게 역시 알트코인들이죠. 알트코인에서도 저점을 위로 올리면서 지금 반등의 모습이 전개되고는 있는데 아직은 강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어요. 돌파가 나와야 되겠죠. 이 돌파 움직임이 앞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도 같이 봐야 될 듯해요. 여기까지로 염두에 둔다면 비트코인의 약 도미넌스 하락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알트코인의 반등, 비트코인의 행보 지속 정도로 살펴볼 수 있고요. 이건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관점이라면 비트코인에서의 조정 움직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상승, 이걸 이어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되죠. 알트코인을 매매를 주로 하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 비트코인이 지금 구간에서 행보를 금리 발표할 때까지는 좀 지속하면서 도미넌스만 좀 빠지고 알트코인에서 반등세가 이어지는 것, 순환매로 본격화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보자 정도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 내용까지가 사실상 오늘 살펴볼 수 있는 비트코인의 시황, 달러 인덱스의 시황 움직임입니다. 주초 움직임이니까 이번 주 중에 있는 FOMC 금리 발표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체크했던 24K와 27K 중 어디를 갈 건지, 여기에서 26K의 지지를 확보하고 27K 위로 올라가서 30K를 향한 움직임을 좀 더 확보해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주초 움직임에서 좀 주목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은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